12월 3일 계엄 선포 후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네, 한두 번 통화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님하고 통화한 거를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크게 하세요. 크게. 헌법과 법률에 의한 현직 대통령님께 헌법과 법률에 하면 대통령과 나온 대안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헌법, 법률 몇 조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대통령님과 총리가 이런 정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반성하세요. 총리, 어제 녹음 담화였습니다. 담화 시기와 방식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미리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담화 내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느낌. 그거는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느낌을 물어보고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 담화를 보고서 이게 정상적인 담화로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거는 법과 됐습니다. 국민이 됐어요.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지금 최근 한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에 한 10번 정도 9시 이후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도 보셨죠?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가짜 행렬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것을 경찰서의 음모로 위장제대라고 합니다. 위장제대라고 음모를 쓴다고 합니다. 그거 몰랐어요? 저는 모릅니다. 굉장히 총리가 업무 수행한 능력이 느슨하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몰랐다는 것은. 됐어요. 들어가세요. 법무차관 나오세요. 차관, 네, 통치행위가 뭐죠?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통치 개념이 원형돼서 그걸 주장한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면죄부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 예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금융실명제법을 내용으로 한 긴급 재정 명령에 대해서는 이 통치행위 그거 말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거야.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예전 판례를 보면 이제 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국회가 해제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1981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들어서 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데 계엄 포고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와서 현재로는 현재 선포 통치행위에 대해서 12.12 쿠데타와 5.18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 씨가 주장했던 통치행위였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결은 비상계엄 확대는 강압에 의해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고 이런 목적으로 비상계엄 확대한 것 자체가 내란죄라고 인정하면서 통치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계엄 선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정당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 12월 3일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업인 상태에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엄 선포 행위 요건과 관련된 아니 전시나 사업인 상태에 있었냐고. 전시 기타 이제 국가 비상사태 전시 사업인 상태에 있었어 없었어? 그거는 이제 계엄 선포 행위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잠깐. 네. 전시 사업인 상태에 있었냐고 12월 3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 사업인 상태에 있었어 없었어? 전시 사변은 아닙니다. 아니지. 네. 그리고 계엄을 하려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공고를 하고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앞에 PPT 봅시다. 제일 앞에. 이게 1979년에 부마 사태 후에 선고됐던 계엄 선포를
80년 5월 17일 날 전국에 확대하면서 했던 심의다. 전 국민이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통고, 공고 절차가 전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위반됐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씨는 특전사령관에게 국회 의결 종소수 채워지기 전에 국회를 끄집어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완벽한 이 판례에 부합된 행위입니다.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수사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사와 수사 권한은 부패 경제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이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위법한 시행령에 의해서 부패 범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제 직권남용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명문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수사는 권한으로서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수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는 검찰의 주장처럼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라 영장을 발부해 준 게 아니라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라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것은 법원도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봐서 영장을 기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이거 계속 수사했을 때 법원에 갔을 때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당장 수사 중단하고 경찰로 자료 다 넘기고 김용은 신문도 넘기시 바랍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윤석열 씨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는데 배신하면 되겠습니까? 의리를 지켜야죠. 수사 손 떼고 경찰로 넘기세요. 들어가세요. 경찰청 차장 나오세요. 혹시 대답할 수 됐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세요. 경찰청 차장. 경찰이 내란죄 수사 권한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의 종착역은 윤석열 씨를 체포영장이든 체포든 구속영이든 구속이든 신병을 확보합니다. 신병을 확보했을 때 지금 윤석열 씨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경호처에서 권총을 빼들고 영장을 경찰원에서 총을 겨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수본에서 수사 절차에 따라서 네. 윤석열 씨가 선관위를 장악한 이유에 대해서 보안이 취약하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보안 점검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에서는 반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필요하면 누가 와야 됩니까? 기술자가 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면 누가 와야 되죠? 검사가 와야 되죠. 윤석열 정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검사가 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왜 개헌문이 왔죠? 그 자체가 바로 헌법에 근거도 없고 법률상 근거도 없는 위헌 위법한 행위입니다. 맞습니다.